자, 이번 시간은 장력에 관한 내용부터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에서는 79페이지죠. 79페이지에 가보면 장력은 줄로 당기는 힘입니다. 줄로 당기는 힘, 우리가 텐션이라고 얘기를 해서 대문자 T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교재 79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맨 아래쪽에 4.23번 그림이 있는데요. 4.23번 그림을 보면 질량 예민 물체가 천정에 매달려 있어요. 근데 가만히 정지해 있습니다. 정지해 있으니까 가속도는 0이 되겠죠. 그래서 Fy는 MA, F는 MA인데 Y 성분이라고 해서 여기 첨자 Y를 아래 첨자로 이제 써 넣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0이잖아요. 그런데 이 R자임을 직접 구해보면 위쪽으로 T, 아래쪽으로 즉 마이너스 mg가 되고 이 값이 0이 되니까 mg를 이항시켜주면 장력은 mg인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 줄이 팽팽할 텐데 이 팽팽한 줄이 물체를 위로 당기는 힘은 이 물체의 무게 mg와 같습니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이걸 이 정도로 보시고 그 다음에 80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자, 80페이지에 가보면 이번에는 4.5.2절에 가속되고 있는 물체, 여기서는 승강기가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에 보면 이번에는 이 매달았던 물체를 승강기 천정에 매달아 본 거예요. 엘리베이터 천정에. 그런데 이 엘리베이터는 위로 가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로 가속할 수도 있죠. 우리 이미 화요일 날 공부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위로 가속하는 경우, 아래로 가속하는 경우. 자, 이랬을 때 충력 지금 당연히 mg 아래로 가해지고 있겠고 줄이 당기는 힘 장력 T라고 합시다. T가 가해지고 있는데 과도하게 크게 그려져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위로 가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식을 그대로 적용시켜 줄 수 있겠죠. 좀 위쪽 방향으로 가해지는 R자 힘 그게 이제 MA가 될 텐데 이 4.5.2절에서는 이 A가 0이 아닙니다. 그러면 0이 아닌 요게 그냥 MA라고만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주 간단하게 볼 수 있겠죠. 자, 아래는 요 M의 자유물체도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자유물체도 그림이 아니네요. 이거는 그렇죠? 그래서 요게 뉴턴의 제2법칙 결과를 보면 F는 MA가 되는 거고 그건 T-mg가 되겠죠. T-mg 주의하세요. 그래서 이게 이제 MA가 되니까 T를 구하면 mg를 이항하게 돼서 T는 MA 더하기 mg. 원래의 무게보다 더 무거워진 거죠. 원래의 무게보다 더 무게가 무거워진 것처럼 보인다. 만약에 이 A가 아래쪽 방향이라면 A는 마이너스 얼마 값이 될 겁니다. 그때는 이거 자체가 이제 음이 될 테니까 가벼워지는 더 작은 장력이 가해지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자주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여기 어떤 값을 대입하는 거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과제에도 있으니까 이따 다시 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은 똑같이 이제 80페이지에 4.5.3절인데요. 대칭된 방향으로 작용하는 두 장력. 이거는 교재 이제 그림에 양쪽으로 똑같은 각으로 줄이 두 개가 이 M을 들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M은 가만히 있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 이 왼쪽 줄이 당기는 힘도 있고 오른쪽 줄이 당기는 힘도 있는데 이게 좌우가 완전 대칭이죠. 그래서 왼쪽 줄이 당기는 힘도 T라고 하고 오른쪽 줄이 당기는 힘도 T라고 합시다. 그럼 물체는 정지해 있기 때문에 이 물체 M을 점이라고 생각하고 자유물체도 그림을 그려놓은 겁니다. 왼쪽 위로 T, 오른쪽 위로 T. 이 연직 방향에 대해서는 오른쪽 왼쪽으로 각 세타만큼 이루고 있는 거고 지구가 당기는 힘 mg를 그려놓아야죠. 그래서 이런 그림을 자유물체도라고 하는 겁니다. m에 대한 자유물체도. 자, 그런데 이 t는 이제 오른쪽 왼쪽 있으니까 이 t를 분해를 좀 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t를 분해해 보면 오른쪽 성분의 t하고 수직 성분의 t, 이 t도 마찬가지죠. 왼쪽 성분의 t하고 수직 성분의 t가 이렇게 이제 그 힘으로 분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분해한 결과인데요. 오른쪽 t만 좀 분해해 봤는데 위로 향하는 힘이 t 코사인 세타, 오른쪽으로 향하는 힘이 요 각이 세타라면 얘가 이제 t 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m에 대한 뉴턴의 제2법칙을 이제 생각해 볼 텐데 정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속도는 0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y-방향에, 물론 이건 x-방향, y-방향 다 있죠. y-방향의 알자 힘을 구해보면 t 코사인 세타 하나 있고, 그런데 왼쪽에도 t가 있으니까 이건 이제 두 개 있는 거죠. 2t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리고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mg가, 또 위로 작용하는 힘, 아래로 작용하는 힘 다 더해서 결과적으로 0이 되죠. 따라서 t는 2 코사인 세타분의 mg라는 장력을, 즉 이 각도에 따라서 장력이 변하는데, 각이 작아지면 장력이 커져요, 작아요? 네. 각이 작아지면 이 값이 증가할 거 아니에요, 코사인 세타는. 그럼 t는 작아지는 거고, 각이 커지면 장력이 커지는 겁니다. 그렇죠? 각이 커지면 세타가 점점 커지는 건데, 코사인 세타는 작아지는 거죠. 분모가 작아지면 이 t는 점점 크게 증가하게 되겠죠. 자, 그럼 경향이나 또는 이 값을 직접 계산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런데 x방향의 힘은 어떻게 돼요? 여기 보면 t 사인 세타 오른쪽에 있고 t 사인 세타 왼쪽으로 있죠. 오른쪽으로 작용하는 힘과 왼쪽으로 작용하는 크기가 같은 두 힘을 더하면 당연히 0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x축으로는 뭐 심도 있게 하지 않고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보면 4.5.4절이 나와요. 자, 4.5.4절은 대칭이 아닌 방향으로, 즉 이 세타와 이 세타가 하나는 세타 1으로 다른 하나는 세타 2로 각이 좀 다른 거예요. 그럼 다르면 다른 세타로 여기다 그냥 넣어주면 되겠죠. t 하나는 작용하는 힘이 t1이라면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각도는 세타 1이고 이 각도는 세타 2 이렇게 두는 거죠. 그리고 왼쪽으로 작용하는 힘이 t1, 오른쪽으로 작용하는 힘이 t2라고 하자면 이런 식으로 자유물체도 그림을 그려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도 물체가 잘 매달려 있다면 위쪽으로 작용하는 힘과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힘, 즉 y축 방향의 힘의 평형 다 더해서 0이 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 그냥 이렇게 써야죠. t1에 대한 식, t2가 다 들어가 있는 식으로 써주면 되는 겁니다. 대신에 오른쪽 방향의 힘과 왼쪽 방향의 힘이 평형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t2의 오른쪽 성분과 t2의 왼쪽 성분의 힘의 크기가 같도록 식을 하나 더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4.5.4절의 경우에는 이 m에 작용하는 힘이, 자, 왼쪽 줄이 있고 오른쪽 줄이 있어요. 그런데 왼쪽 줄은 수평이에요, 수평 모양이. 오른쪽 줄은 각도 세타를 연직면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력이 당연히 작용하겠죠. 자유물체도를 이렇게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y방향 먼저 했네요. y방향의 알자 힘이 0이 되는, 그래서 t2의 코사인 세타가 수직이죠. t2의 코사인 세타가 위쪽 방향이고, 그리고 mg가 아래쪽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mg. 이렇게 해서 0이 되는 거죠. 지금 정지에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x축 방향도 힘의 평형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x축 방향의 힘의 평형이 즉 제로가 된다. ma가 제로가 되는데 t1이 왼쪽 방향이죠.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t1이 있는 거고, t2의 수평 성분이 오른쪽 방향입니다. t2 사인 세타. 그래서 0이 되기 때문에 t1과 t2의 식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t1은 t2 사인 세타랑 같겠네요. 그냥 이 식이에요, 이 식. 그래서 왼쪽에 t2를 구해서 이 t2를 여기 대입을 해줘야겠죠. 대입한 결과입니다. 코사인 세타분의 mg. 그래서 t1이 계산이 된다. 코스분의 사인은 탄젠트 세타가 되니까 t1, t2가 다 계산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형태의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지금까지가 이제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살펴본 내용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4.6절부터는 우리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수업 시간에 강의실에서 살펴보기로 하고, 여기까지 공부한 내용들을 연습 문제로 이제 풀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습 문제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연습 문제.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서 몇 페이지에 있어요? 연습 문제가 쭉 넘어가면 91페이지에 연습 문제가 있죠. 그래서 91페이지에서 우리가 이제 9번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에 가보세요. 91페이지 9번에 자, 다음과 같은 경우에 15kg 물체에 작용하는 수직 항력을 계산하라. 자, 지금부터는 이제 과제입니다. 과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풀어서 제출해 줘야 돼요. 풀어서 제출하는데 문제를 꼭 쓰세요. 문제 쓰자. 문제 쓰고 풀이. 당연히 문제풀이니까요. 그죠? 문제풀이 해줘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보고서 용지나 백지, 뭐 A4 용지나 백지, 연습장에다 직접 손으로 자필로 푸는 겁니다. 자필로 풀고 사진 찍으세요. 사진 찍어서 제출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사진 찍어서 제출하는데 PDF 파일로 꼭 제출하세요. PDF. 그렇지 않으면 내가 볼 수가 없습니다. PDF 파일로 제출을 하세요. 자, 그러면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이제 풀어봅시다. 자, 물체가 수평면 위에 정지하고 있는 경우, 이거죠, 바로. 우리가 앞에서 이제 본문에서 이미 봤어요. 그런데 이 물체의 질량이 15kg이 됩니다. 수직항력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물체를, 이제 빨간색으로 하니까 좀 불편하네요. 여러분들 이거 보고 그대로 적어서 문제풀이해서 제출하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위로 수직력 가해지죠. 아래로 중력 가해집니다. 이제 공부했으니까, 그렇죠? 공부했으니까 이미 평형이 이루어지죠. y 방향의 R자임은 제로가 됩니다. y 방향 굳이 써주면. 그런데 위로 작용하는 힘이 n이고 아래로 작용하는 힘이 mg가 되는데 이게 이제 0이 되죠. 따라서 수직항력 n은 mg가 됩니다. g는 9.8을 대입해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계산해서 이거 전체를 요 과정을 그대로 잘 깨끗하게 정리하는 겁니다. 지저분하게 하지 마시고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B번, B번을 풀어보겠습니다. B번은 수평면과 30도의 경사면 위에 정지하고 있어요. 경사면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물체가 M이 있다. 자, 이것도 또 너무 빨간색으로 하니까 지저분하네요. 자, 이것도 한번 풀어보시면 경사면 위에 물체가 이렇게 정지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30도가 되죠. 세타는 30도. 그럼 이 물체에 가해지는 힘을 한번 그려보자. 이 물체에 가해지는 힘. 자, 이렇게 수직력은 바닥에 수직하게 이제 가해지죠. N. 그리고 중력은 지구 중심 방향으로 mg. 자, mg를 분해합니다. mg, 요게 사인 세타예요. 그렇죠? mg 사인 세타가 되고, 이렇게 아래 방향, mg 코사인 세타가 돼요. 깨끗하게 정리해 주세요. 깨끗하게. 자, x방향, 요 방향을 x방향이라고 두죠. 그래서 x방향의 힘의 합력이 제로가 됩니다. x방향. 근데 이제 y방향부터 쓰자고요. y방향부터, x방향부터 써도 되고, y방향부터 써도 되고, x방향부터 쓸까요? x방향의 힘의 합력은 mg 사인 세타 있어요. mg 사인 세타. 그래서 이게 0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ma가 있어서 가속해야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정지해 있다 그랬습니다. 정지해 있다는 얘기는 이 mg 사인 세타와 똑같은 크기의 힘이 반대 방향으로 뭔가 가해지겠죠. 여기서는 별다른 얘기가 없으면 아마 이게 마찰력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마찰력 FS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0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Y축 방향의 R자 힘인데요. Y축 방향의 R자 힘은 단순하죠. 수직력 마이너스 mg 코사인 세타가 0이 되니까 여러분 또 수직력을 여기서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수직력을 구해서 따라서 N은 얼마 그렇죠? 몇몇 뉴턴이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또 구해 주시면 되고, C에서는 위로 이런 속도로 가속되고 있는 엘리베이터의 바닥에 정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우리 앞에서 풀었었죠. 어디에서 했었어요? 바로 여기죠. 4.5.2절 가속되고 있는 승강기의 즉 그 안에 있는 물체, 요 M이죠. M에 작용하는 연직 방향의 장력인데
여기선 장력이지만 바닥에 있을 때에 작용하는 수직항력은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공부했었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한번 풀어보시고 D번에서는 지난주가 아니라 화요일 날 했었죠. 수평면에 정지 있으면서 수평과 30도의 방향으로 125N의 힘이 작용하고 있는 경우, 그러니까 이것도 앞에 가면 바로 이거죠. 어디 있어요? 바로 이게 페이지를 누르면 페이지가 돼야 되는데 안 되네요. 예.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건 움직이고 있는 경우다. 그렇죠? 움직이고 있는 경우. 그래서 여기서 다시 가보면, 이것도 수업 시간에 했던 건데요. 예, 한번 그려봅시다. 바닥에, 수평 바닥에, 수평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물체가 있는데, 30도의 방향으로 125N의 힘이 작용해요. 125N, 이렇게 작용하는 거죠. F인데, 이게 1, 2, 5 뉴턴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밖에 없네요. 그죠? 그럼 중력도 작용하겠죠? 중력, mg가 또 작용합니다. mg. 그리고 수직력도 작용하겠죠? 수직력, n도 작용하고. 그런데 R자 힘이 오른쪽에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있으니까. R자 힘이 이걸 FA라고 하자고요. 그러면 요거의 오른쪽 성분과 똑같은 크기의 힘이 반대쪽으로도 작용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전체 R자 힘이 0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때는 이거 역시 정지하고 있으니까 아마도 정지 마찰력이 아닐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X축 방향의 R자 힘이 0이 되는, 어쨌든 정지잖아요. 평형이에요. 그래서 X축 방향의 R자 힘이 0이 되도록 만들어주고 Y축 방향의 R자 힘도 0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X축 방향의 R자 힘이 아예 0이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그렇죠? 예. 요거 이제 30도죠. 30도니까 요 힘 FA의 X성분은 125 곱하기 코사인 30이죠. 125 곱하기 코사인 30됩니다. 이렇게 구해 볼 수 있겠죠? 그 힘이 바로 여기서는 FA, X는 오른쪽 방향이고 마이너스 FS, 이거 왼쪽이죠. 그래서 두 개 더해서 0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한번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고, Y축 방향의 R자 힘은 위로 N, 아래로 mg, 그리고 FA의 수직 성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요거 위쪽 수직 성분, 위쪽이니까 FA 곱하기 요거는 사인 30도죠. 사인 30도. 여기 하나 되고, 그리고 아래쪽 방향으로 mg가 있잖아요. 마이너스 mg.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0이 나오는 거죠. 0. 그러니까 나머지 두 힘을 이항해서 n을 구해볼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 그죠? 예. 그래서 D까지 한번 해봤는데,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똑같이 백지에서 한 페이지 정도 나오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풀어보시고, 그 다음 문제 15번으로 가봅니다. 자, 이번에는 35도의 경사면에 3kg이 있는데, 가만두면 쭉 미끄러질 것 같아요. 그런데 정지마찰기에서는 0.3이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 상자가 경사면을 따라 미끄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경사면에 수직하게 상자에 작용해야 할 힘은 F는 얼마인가? 우리가 꾹 누르고 있으면 얘 안 미끄러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고민이 되죠. 고민될 때는 여러분들 뭐만 하면 돼? 예, 그렇습니다. 자유물체도 그림만 잘 그려주자. 자유물체도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빨간색으로 힘의 크기를 좀 그려보죠. 여기 이제 mg 있겠죠? mg. 중력 있고요. 수직력 있겠죠? 수직력 있고, 그리고 n은 지금 이렇게 가해지는 거잖아요. 이걸 다시 요거 파란 거 F가 가해지고 있어요. 이거 그냥 F라고 이렇게 한번 이 위에다 이렇게 그려줘도 되지만 새롭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 미끄러져야 될 거 아니에요. 미끄러지는데 그럼 왜 안 미끄러지냐? 정지 마찰력이 작용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FS가 작용하고 있을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mg를 분해를 한번 해봐야겠죠. mg를 분해해서 이런 힘하고 이런 힘하고 이제 분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mg
mg 사인 세타였죠. 경사면 방향으로의 힘의 성분은 mg 사인 세타가 되고, 네, 이 경사면 수직한 힘의 성분의 크기는 mg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이거밖에 없네요. 그렇죠. 이거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이걸 가지고 x축, y축 방향의 힘의 평형을 구해보는 겁니다. 이 방향을 x라고 하고 이 방향을 y 방향 이렇게 뒀었죠. 그래서 자, 먼저 x축 방향의 힘의 합력. 예. 자, 내려가는 방향을 이쪽을 플러스라고 하고 올라가는 방향을 이제 마이너스로 두겠습니다. 그래서 mg 사인 세타가 내려가도록 힘을 가하고 있죠. mg 사인 세타. 그리고 나머지 이제 fs잖아요. 마이너스 fs가 올라가는 힘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정지하고 있다니까 제로가 됩니다. 제로. fx는 자, 그리고 fy y축 방향의 R자 힘을 보는데요. 위로 작용하는 힘이 수직력 작용하고 있죠. 그리고는 없어요. 그죠? 그리고는 다 아래쪽이죠. F도 아래로 Y축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고요. 그리고 mg 코사인 세타. mg 코사인 세타가 아래로 작용하는데 이거 평형이라면 0이 되겠죠. 따라서 n을 구할 수 있어요. 그죠? n을 이항하면 되죠. n을 구하면 n은 f 더하기 mg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fs 작용해야 할 최소의 힘, 이 f를 아주 작게 좀 되도록이면 작게, 너무 크지 않게. 당연히 아주 크면 안 움직여요. 그럼 안 움직인다는 조건은 뭐냐면 이게 이 마찰력이 최대 정지 마찰력일 때, 그죠? fs가 가장 클 때가 되는 거죠. 그죠? 이게 0이 되는데, 0이 돼야 되는데, fs가 가장 클 때. 여기 보시면, fs가 그때는 맥시멈일 때, 즉, 최대 정지 마찰력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죠? 최대 정지 마찰력이. 그렇지 않으면 미끄러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각도는 30도잖아요. 그렇죠? 이 각도가 지금 35도입니다. 그럼 여기에 값을 한번 중간에 넣어도 되고, mg 코사인 세타가 아예 다 구해지겠죠? 이거 다 아는 값이에요. mg 코사인 세타, m 넣고, g 넣고, 세타 집어넣어서 계산기로 계산하면 mg 코사인 세타가 구해집니다. 요 n을 요 위식에 넣어야 되는데 이 식을 다시 쓰게 되면 FSM, FS의 M은 mg 사인 세타입니다. 그럼 이 값도 구해지는 거죠. mg 사인 세타도. 그런데 이 FSM이 n이 이게 바로 뮤k, 뮤s의 n이 돼요. 그죠? 뮤s n. 여기 정지 마찰 계수가 주어져 있잖아요. 여기 0.3이라는 얘기죠. 뮤s가. 그런데 n은 이 값을 넣어줘야겠죠. 이 값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줍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f를 구할 수 있는 거죠. f의 최소값을. 예. 그런 방법으로 f를 구해보시면 돼요. 이거 다 이제 다 값을 알 수 있는 거니까. 예.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15번을 구해보시고 역시 이것도 문제를 다 쓰고 그림도 다 그려야 되고 이렇게 잘 풀어야 돼요. 답도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18번 문제. 여기 이제 그림도 있는데요. 18번에 그림이 없네요. 이 그림은 앞에 그림이네. 앞에 그림. 그죠? 요거는 이제 앞문제 그림. 위로 올라가는 질량이 m인 요 승강기 나왔죠. 승강기에 두 가지 힘이 작용하는데 하나는 위로 작용하는 장력이고 다른 하나는 아래로 작용하는 중력. 이거 이미 공부했던 겁니다. 그죠? 엘리베이터가 위로 가속될 때 T와 W 무게죠. 무게. 어느 것이 더 큰가? 계산했었잖아요. 그죠? 직접 한번 넣어보시고 엘리베이터가 일정한 속력으로 위로 올라갈 때 그러면 B는 가속도는 0일 때예요. 엘리베이터가 위로 올라가지만 가속도는 아래로 향할 때. 다 공부했었는데 한번 구해보세요. 다 이건 숫자를 넣어서
구해보시면, 이거 본문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다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여기 이 부분이 잘렸는데 다시 제가 좀 넣었으니까 책을 보면서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 마치는데요. 우리 이제 과제가 그러면 이제 4개의 과제가 돼요. 지금 이 문제들 9번, 15번, 18번 이거하고 우리 앞에서 구해봤던 요 과제 있잖아요. 요 과제, 그죠? 경사면 문제에서 요게 아이고 어떤 거였나요? 요거죠, 요거. 여기 나왔던 요 내용이에요. 그렇죠? 이 내용. 여기 뮤K가 0.4일 때 운동을 시작하는 순간에 가속도를 구해보자. 그렇죠? 예. 요거 네 문제를 문제 쓰고 풀이 쓰고 그림도 그리고 해서 당장 월요일까지 제출하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걸 언제까지 하냐면 다음 주 수요일, 목요일에 강의 시간에 가져오는 겁니다. 목요일 날에 가져올 수 있겠죠? 예. 목요일에 다음 주 목요일까지 이거를 PDF로 하지 마시고 직접 보고서 용지에 패드에도 하지 마세요. 보고서 용지에 직접 풀어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가져오십시오. 보고서를 만들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죠? PDF 하지 마시고 전자패드도 쓰지 마시고 보고서 용지에 가져오세요. 네 문항. 알겠죠? 예. 점수 매기겠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채점해서 점수 매길 테니까 결석하는 사람들은 감점 있어요. 예. 꼭 수업 시간에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자, 강의를 여기서 마치고 우리 이제 강의실에서 수업 시간에 봅시다. 수고들 많았습니다.